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날에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 절기상 입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신미월에서 임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명식, 생시를 빼고 나서 명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입추 전은 신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입추가 지나게 되면 월이 임신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입추가 되는데 오늘 입추 절입 시간이 04시 13분, 즉 새벽 4시 13분을 기준으로 해서 입추 절입 시간이 들어오게 되고요. 요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입추 전이 되게 되면 기해년 신미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만약에 입추가 지나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해년 임신월 정축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시도 입추 전이면은 입추가 04시 13분이니까 대략 인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추 전의 생시는 경자, 신축, 이민시 일부 정도 될 것이고요. 그 이후 계묘시부터는 입추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또 입추 이후가 됐다라고 하면 이민시 일부부터 해서 이후는 쓸 수가 있지만 신해시까지. 근데 경자, 신축은 생시로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입추가 지난 생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명식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서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4절기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2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한 해가 넘어가서 1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한 해에 대한 알파벳으로 1년전을 명기해 놓은 것이고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알파벳으로서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2지지를 이용해서 임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왕한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화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죠. 얼마 전까지 바로 미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이전에 4월, 5월, 미월 지금 한여름을 거의 다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신유술월 즉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왕한 그런 계절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신유술월이 이제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해자축월로서 이제 계절로 겨울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오행상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들이 목화 금수가 다 왕한 때에 있는데 선생님 토가 왕한 때는 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토가 왕한 때는 바로 이때죠. 자, 진월, 저번에 했던 어저께까지 했던 미월, 그죠? 미월이 되겠죠. 진월, 미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은 이것이 다 지지로 어떻게 돼요? 4개월이라고 하죠. 4개월.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을 다 4개월이라고 합니다. 진술축미월. 그래서 이때가 다 토왕절입니다. 특별하게 토가 왕한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별이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래서 삼합에는 뭐 해묘미 목국, 뭐 해자축 수국, 해자축이 아니라 해묘미 목국,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 뭐 이렇게 삼합이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삼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했어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술충미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한다는 것은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닌데 거기서 약간 그냥
어떻게 돼 뭉뚱그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할 때인데 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인묘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할 때인데 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끼어서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화가 왕한다라고 했는데 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끼어서 기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 금이 왕할 때 술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끼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 수가 왕한 겨울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에 딱 있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계절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고 해서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인월, 묘월, 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월, 해자, 축월인데 이 월마다 항상 24절기 중에 두 개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 우수, 묘월이라고 하는 데는 경칩, 춘분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 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지금 이제 공부하겠던 신월은 입추, 처서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 추분,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로, 상강,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한대안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자,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칩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경칩 전은 인월이 되는 것이고 경칩이 지나야지만 묘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진월이 되려면 묘월에서 진월이 되려면 청명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요. 진월에서 4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하가 지나야 되는 것이고 4월에서 5월이 되려고 하면 망종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 소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절입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입춘 아까 말씀드렸지만 04시 13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땐 백로, 그 다음에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땐 한로, 그 다음에 수월에서 자월, 입동이 돼야 되고 해월에서 자월이 되기 위해서는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되기 위해서는 소환이 돼야 되는데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될 때는 입춘이 다시 돼야 되면서 또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갈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뀐다라고 해서 24절기 중에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입춘이 되겠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도 바뀐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가 무술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기해년이었죠. 그래서 무술에서 기해로 되기 위해서는 2019년 2월 4일이라고 하는 입춘 절입 시간이 지나면서 무술에서 기해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전에 축월에서 올해 인월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중요한 겁니다.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음력 매월 1일을 월이 바뀌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매월 1일이죠. 예를 들어서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해서 양력으로 1일이 돼야 월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뭐 서기를 쓴다든가 음력 기준을 쓴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는 걸로 보는 건 맞지만 명리학에서만큼은 절기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경칩.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 혼동하지 마시고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입춘이다, 경칩이다, 청명이다 라고 하는 24절기는 양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이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입춘 같은 경우가 되게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을 기준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월 3일 날 들어올 때도 있겠고요. 또 하루 늦으면 뭐 2월 5일 날 들어오는 경우도 뭐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2월 4일 정도 들어온다.
100% 고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게 연도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변동은 되지만은 대개 이것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왜냐? 24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땅에다가 파종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고 하는 것을 한 해 태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달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절기 기준,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거를 절기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약간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표로서 외우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봤을 때는 평면적이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냥 하나의 그냥 횡으로만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도표로서 12지지를 이렇게 구궁으로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대설동지, 오라고 하는 것은 망종하지, 그 다음에 지금 신월은 입추처서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이 12구궁 안에다가 이 뭐예요? 24절기를 같이 놓고 외우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외울 수가 있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24절기를 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명리 기초를 공부할 때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뭐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뭐 유튜브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강의해 놓은 그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도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궁으로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이쪽 라인은 동쪽에 해당이 되면서 봄에 해당이 되고 모기왕한 계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사오미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죠. 이쪽 권역이죠. 이것은 남쪽이면서 여름에 해당이 되고 화가 왕한 계절, 사의 절기는 입하, 오의 절기는 망중하지, 미의 절기는 소서대서로 나눠진다. 신유술은 가을, 금이 왕할 때 해당이 되죠. 방향은 서쪽에 해당이 되고 신의 절기는 입추쳐서 입추가 지나야지만 신월이 되는 거고요. 6월은 백로, 축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백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술은 한로상각, 그 다음에 해자축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나타내면서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어떻게 돼?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안이 되어야 한다. 자, 해는 초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자는 가장 추운 계절에 추운 겨울, 즉 엄동설원이라고 표현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 겨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궁으로 24절기 내지는 이제 월을 표현하는 것을 외우게 되면 공부하는데 좀 더 많은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12가지 명식이 나오지만 크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소서가 아니고 뭐죠? 입추가 되겠죠.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입추 전은 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추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입추 절입 시간은 04시 13분에 해당이 되고 04시 13분의 범위는 인시에 해당이 되죠.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까지가 인시인데 04시 13분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생시이기 때문에 인시에 입추 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시라 하더라도 입추 전이면은 신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인시라 하더라도 입추가 지나갈 때면 임신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시가 되면 임인시가 되겠죠. 임인시. 자, 임인시가 똑같이 임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시가 이렇게 달리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인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입추 전이면 기해, 신미, 정축, 임인이 되는 것이고요. 입추가 지나게 되면 기해, 임신, 정축 어떻게 됩니까? 이민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월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것과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것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오음이 남방이라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 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태법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그래서 정화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는 정화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정화일간 자체가 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한 일간을 억부해 주는 것이, 억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용신치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인시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 자체가 달라지고 원령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희비 내지는 사주를 중화하는 것 자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명식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식을 보면 입추 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정화가 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입추 후가 되게 되면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입추 전으로 보게 되면 정화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술충미월이 모두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진, 술, 축, 미월이라고 있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 대서로서 나눠지기 때문에 미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눌 때는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 하반월로 나누게 되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가 한로와 상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눌 때는 아래에 있는 상강이라고 하는 요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게 됩니다.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한과 대한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축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이 대한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월로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동방목에 해당이 되는 계절로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늦봄에 해당이 되면서 절기는 청명과 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진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곡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4절기 표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수월할 때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다시 정화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미월 상하반월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서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 대서절 이후로서 하반월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입추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반월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미월인데 상반월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반월은 5월과 동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 중 상반월은 일간 정화가 매우 왕하고 그 다음에 기후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술을 용신으로 쓰고 술을 용신으로 정화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기후를 조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술을 생주해주는 그런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반월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서가 아니라 입추 전 대서 절중이라면 지금은 하반월이 되겠죠.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하반월은 어떻게 돼요?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한다. 금수의 기운이 진기 따라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가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면적인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 하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는 약해지게 되고요. 금수의 기운, 즉 한기는 가중되게 됩니다. 또 하반월이 되게 되면 진술충미월은 다 모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죠. 그래서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정화가 미월정 하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식신인 토는 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식신격이지만 이거는 화토 진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제 축토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시로 월일로 축미충이 되게 되고요. 그죠? 축미충이 되게 되고, 이 토가
연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화토진상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정화를 어떻게 돼요? 일단 설기가 많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어떻게 됩니까? 인성으로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겁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성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생시에서 비견겁제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햄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혼임해서, 혼임이라고 하는 개념 알려드렸죠. 임수를 탁하게 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정화를 어떻게 돼요? 생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간목이 있거나 아니면 지시로 인목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물속에 있는 나무 뿌리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정화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환경에서 정화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일간 자체가 생존을 받기가 많이 어렵다. 이런 애기들이 초년에 공부를 한다거나 좋은 여건에서 마음 편하게 어떻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인성도 약하고 그냥 상관만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과설하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약간 까칠까칠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몸이 매우 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약한 애기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어머니의 손길도 그다지 이렇게 썩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어머니의 손길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시는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지우고 입추 이후의 생시를 한번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입추 이후가 되면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포대법상으로 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매우 어떻게 돼요? 약하다. 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돼요? 금왕절에 되겠죠. 금왕절. 그래서 금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은 물론 사주의 격국은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정화일간이 신금을 보게 되면 신중에 있는 경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정화일간이 신금만 놓고 봤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정제격이긴 하지만 일간 정화는 약하고 원령인 금은 당령에 있기 때문에 매우 왕하죠. 이거를 그래서 제다신약이한 그런 사주 명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임신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임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정관이 투출되어 있겠죠. 임수.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에만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통과를 해서 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죠. 격으로 놓고 볼 때는 물론 원령 가지고 격을 잡지만은 원령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도 제다신약이지만 일단 이거는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하니까 자, 이거는 제살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 정화일간 입장에서 개수가 7살이고요. 7살 해당이 되고 임수는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제살태왕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다 할지라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정관이 마치 7살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매우 왕할 때는 7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7살이 아니라 그 작용은 마치 정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이거를 가살위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살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7살이 마치 정관과 같이 권력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살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왕에서 7살이 있는데 그 7살이 마치 정관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명주는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관격의 제살태왕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 정제격의 제다 신약이 됐든 정관격의 제살태왕이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핵심이 되겠죠. 신약하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고요. 신약하기 때문에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입주 전도 마찬가지고 입주 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간 정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월에 태어난 정화가 약할까요? 신월에 태어난 정화가 약할까요? 당연히 신월에 태어난 정화가 더 약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정화 자체가 미중에 있는 정화의 통근이라도 할 수가 있죠. 통근. 그쵸.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더라도 신월에 태어난 정화에 비해서는 미월에 태어난 정화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한 말 이거는 뭐 곧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미중 정화가 약하다 미중 정화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전문용어로 뭐예요? 도토리 기적이죠.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둘 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요 곡세도 정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더더군다나 미월에 태어난 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관성인 수가 또 왕하기 때문에 제살이 모두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위태하다. 반드시 인성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화가 어떻게 돼요? 자칫 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경우가 모두 다 약한 일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에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맨 먼저 입주 전 명식에 대한 생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생시가 주어졌겠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요 때는 요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자, 입주가 지났을 때는 반대로 여기 있는 생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인시라 하더라도 공내시 13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입추 전이기 때문에 신미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임신월로 되는데 그것이 인시 기준이죠. 그래서 인시 일정 부분 공내시 12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내시 13분부터는 이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절대 이 생신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생신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자시를 말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 경자시를 논한다라고 하면 월령 자체가 임신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미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간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틀린 사주를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주를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사주를 제대로 뽑아놓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간단한 실수가 어떻게 되면 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제죠. 과제. 잘 살펴야 할 과제. 그죠? 자, 먼저 이쪽에서는 생시가 경자시, 신축시, 이민시 세 가지 생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정화일간이 약해서 목으로서 정화를 생초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축미축이 돼서 자축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수로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축미축에서 토가 왕해지게 되면 자수라든가 이 해수가 약간 탁해지거나 약간 위협은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축합은 되지 않고 그냥 축미축으로 해서 이건 깨진다.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강의하시는 거 살짝 들어보면 진술충에서 진토도 깨졌고 술토도 깨졌다라고 하는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진중에 있는 을목 내지는 술 중에 있는 정화, 술 중에 있는 신금 같은 것이 깨질 수는 있지만 토 자체 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는 다시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충미충이 돼서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되게 되면 정화가 미월에 통곤하기가 좀 미 자체 통곤하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시에서 맞아도 정화를 어떻게 돼요?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뭐 종하기도 그렇고 수로 종하기도 그렇고 토로 종하기도 그렇고 금으로 종하기도 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종색격이라고 해서 그냥 특별한 격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든 운이 목화운으로 가면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금수향으로 가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또 이걸 또 어려운 특별격, 종색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사주가 신축시가 돼도 좋은 건 없죠. 축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좋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 식신상관만 일간 정화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관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일간이 약했을 때 재성은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다. 일간 약해서 재살, 재관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 같은 경우는 처로 인해서 큰 해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유흥오락으로서도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임이 합해서 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지에서 인목을 보는 것은 정화를 생주해주는 어떤 인성, 즉 정인이죠. 이 인성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임수와 정임이 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넘어서 입추후가 돼도 이민실은 똑같습니다. 정화일간, 약한 정화일간을 인목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정화가 인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똑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식신과 관살, 식신이 아니죠. 재성과 관성이 많은 중에 인목을 보는 거 좋은데, 다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정관이 일간 정화를 극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양쪽 임수 이렇게 되면 이 임수가 어느 임수하고 합하기도 힘들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성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관성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것은 있을지언정, 그 관성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운은 어떻게 됩니까? 동남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묘시를 한번 보죠. 계묘시. 계묘시가 되면은 묘목 같은 경우는 인목이 있는 것에 비해서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목 같은 경우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 인목은 간목에 해당이 되죠. 지지의 인중에 이제 있는 본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뭐 마른 나무로 봐서 정화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과 같습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는, 내지는 바싹 마른 풀들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들이 젖게 되겠죠. 이게 풀이 젖으면 정화를 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 계묘시가 되면 그 풀 위에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월령인 신금에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둔다. 이 개수는 그냥 칠살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왕한 살에 해당해서 이걸 왕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임수도 감당이 안 되고 칠살도 감당이 안 되죠. 이걸 갖다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관살 혼잡으로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관 관살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쉬운 말로 뭐예요? 제살태왕이다. 제살태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주도 살기 위해서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야지만 살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왜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향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힘든 그런 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갑진시가 되면 갑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있겠고, 을사, 병호, 정미시는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충미충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 자체는 일간 정화가 뭐 여기 시간의 정화가 도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의지할 상황은 아니지만, 을사라든가 병호시가 되면 일간 정화가 비견이라든가 겁재, 즉 시제에서 4화 5화를 보고, 병호시 같은 경우 천간에
시간에 병화가 투출하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은 정미씨 같은 경우는 충미충이 또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후로 무신, 기후, 경술, 신해 모두 다 일간 정화를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거나 아니면 일간을 어떻게 돼요? 재성이 관사를 생해서 일간을 오히려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마음 들 곳이 없다, 뿌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매우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심하면 진짜 종교인이라든가 승도지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주들이 어떻게 돼요? 대운에서 크게 좀 부조를 받으면 좋은데 부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우 좀 힘든 좀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걱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탄강 가서 그 물에 발이라도 좀 담그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내심 또 걱정이 됩니다. 자, 뜨거운 여름 앞으로 한 못해도 2주 정도는 이 무더위를 좀 겪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어떻게 돼요? 무더위를 잘 나는 그런 현명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